네, 김유중 박사님, 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그 4.19 비상계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비상계엄이 그 심화되면서 경기도 잠시 또 주춤한 적도 있었고, 다시 또 비상계엄이 또 격화된 그런 상황이 또 일어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때 그 상황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4월 19일 날 그 데모가 일어났다가 비상계엄 선포해서 잠시 주춤했다가 4월 26일 날 다시 데모가 크게 일어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그 데모 재발과 이승만 하야 성명 이게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 날 이제 비상계엄 선포돼가지고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데 그 당시에 이제 4월 22일 날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국무위원들이 지금 데모가 잠시 소강 상태인데 이게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다. 이 비상사태가 완전히 종식이 되려면 이기붕 부통령이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는 그럼 그렇게 하자. 그게 맞는 말이다. 지금 대통령은 죽돌하더라도 이기붕 씨가 대통령을 선거받을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제일 크니까 그렇게 하자 이랬는데 국무위원들이 그럼 앉아가지고 그럼 이걸 이기붕 씨한테 가서 누가 설명을 하느냐. 그 당시에 이기붕은 실세였거든요. 실세, 여기 이기붕 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당선되고. 그리고 이기붕 씨의 아들이 이강석이라고. 이강석, 예. 그 이강석이가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예요. 양자였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씨 집안이 세습체제로 가는 거죠. 예. 그게 요새 김일성, 김정일, 김정희 3대 세습 해먹듯이. 야, 우리도 이거 왕조시대냐. 이런 게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는. 이때만 해도 벌써 근대 민주주의 교육을 쭉 해가지고, 대학생까지나 서구식 민주주의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화가 돼야 된다. 이 의식이 막 깨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붕 씨한테 이제 김정일 장관이 찾아가서, 그래 하니까 이기붕 그분 이야기가, 뜻이 그러면 내가 사퇴를 했죠. 나 솔직히 부통령 깜도 안 됩니다.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흔쾌히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정일 장관이 이제 돌아와서 그 설명을 하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미디어, 방송, 언론 매체가 방송하고, 라디오 방송하고, 신문이 둘이 축이었어요. 오늘날에는 텔레비전도 있고, 인터넷도 있다는데, 그 당시에는 그 매체가, 특히 강한 그 매체가 신문이었습니다. 활자 매체. 그리고 활자 매체가 큰일이 있으면, 호외를 발행해가지고, 호외라 하는 게 한 장짜리 막 대문짝만하게 글씨를 써가지고, 거리에서 막 뿌리는 거예요. 막 뿌리고. 요새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그걸 이제 쭉 보니까, 다음날 후회로, 다음날 내 성명을 내겠다. 그 신문을 내겠다. 이기붕 약속해서 다음날 국무위원들이 그걸 잠때 기대하고 다음날 호해가 온 걸 보니까 어떻게 써놨는가 하면은 부통령 당선을 사퇴할 것을 고려한다. 고려한다는 이 뒤에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사퇴한다는 것도 아니고 사퇴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야 이거 무슨 또 정치적 장난하나 수작이다 이래 미심쩍어 하고 있는데 4월 25일 날 그 교수들이 서울에 있는 교수들이 서울대학교 그 당시에는 서울대학교가 동숭동에 있었습니다. 거기 모여서 그 대책회의를 한 다음에 거리 행진을 해가지고 광화문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교수 데모죠. 그래서 그 데모들이 주장이 이승만 대통령 사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과격한 용어죠. 그 당시에는 교수들이 상당히
존경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런 데모를 하니까 국외군들이 수만 명이 나와 있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흥분한 시위대가 이기붕 집을 습격하자 예. 그래가지고 이기붕 집으로 몰려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기붕은 그걸 듣고 네. 피살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행히 이기붕은 그 살해 당한다든가 네. 큰 화는 안 입었는데 예.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 4월 25일 날 또 국회에서는 예. 그 이제 4월 24일 날 예. 이승만 대통령에게 나는 자유당 총재직은 이제 내려놓는다. 예. 이런 걸 선언을 하고 그리고 개각을 하겠다 이러니까 분위기가 호전되는 것 같으니까 국회에서 그 지금 내려있는 비상계엄을 경비계엄으로 전환한다.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환 시점은 그 다음날 4월 26일 날 오전 5시에 여기에서 경비계엄으로 전환한다. 이래가지고 그 분위기가 이렇게 좀 돼 있는 상태인데 교수 데모 있고 이기붕 집 습격 사건 있고 다시 상황이 악화되면서 그날 저녁에 계엄사령관은 이제 송요찬 사령관인데 거기서 중대한 첩보를 입수한 게 4월 26일 날 그러니까 다음날 30만 내지 40만이 모이는 데모가 또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첩보를 입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사령부에서는 그 첩보를 검토해 보니까 내일 오전 5시를 기해서 경비계엄으로 전환한다고 결의를 했는데 경비계엄 가지고는 이 상황을 진정시키지 못한다. 이래서 그 당시에 김정열 국방장관한테 장관님 내일 이거 이래가면 안 된다. 비상계엄을 연장을 해야 됩니다. 이거 대통령 결심을 받아주세요. 이러니까 김정열 장관이 대통령이 그걸 이제 수용을 하고 대통령께 보고를 하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미 중부 잠자리에 들으신 거예요. 중부를 비치려고. 그러니까 그 이제 보고를 못 들으니까 김정일 장관이 직권으로 내일 오전 1시를 기해서 비상계엄으로 계속 간다. 이거 방송을 내보내라. 이제 방송을 하고 다음날 새벽에 가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면서 근데 잠시 지난 시간에 경비계엄하고 비상계엄하고 잠시 이렇게 용어 개념 설명을 한 적이 있죠. 그거 잠시만 언급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계엄의 종류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가지를 나눕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나누는데 비상계엄은 공공질서가 사회질서가 문란해져가지고 행정기능과 사법기능까지 마비됐을 때 그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근데 공공질서가 문란되어 있는데 사법기능은 돌아가고 행정기능만 마비 상태가 있을 적에 경비계엄으로 그러니까 이제 행정권을 이제 스톱시키는 거는 경비계엄이고 사법권,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같이 제동을 거는 거는 비상계엄이고. 그렇죠. 그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언론에 이래 보니까, 요번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할 때, 어디 이재명, 그 야당 대표가 어디 한 거 보니까 자기는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경비계엄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 걸 내가 어디 신문에 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을 계속하면, 그래 이제 대통령이 일어나시는 거 보고 김정일 장관이 가서 그래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도 놀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내가 자유당 총재도 내놓고 개각도 한다고 그랬고 국회에서도 경비계엄 하는 거니까 이제 사태가 진정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이거 웬걸 다시 상황이 악화되니까 그 대통령께서 김정일 장관한테 그러면 김 장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러니까 김정일 장관으로서도 뚜렷한 뭐 대책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 말 좀 해보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래서 이제 김정일 장관이 할 말도 없고 이래가지고 각하 저희들이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양들 눈시울이 확 붉어져서 그냥 울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어깨를 꽉 껴안으면서 이거 대장부가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어떡하나 왜 이런가 이 무슨 꼴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독거리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벌써 1960년도 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 85세야. 예. 상당히 고령이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1895년생이었던가요? 75년. 75년생? 95년. 95년생. 95세. 그리고 95년이니까 완전 85세였어요. 85로 끓고. 75세. 70. 대학의 빼기를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1875년에. 95년. 1875년. 75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당시 김정일 장관은 1917년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22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민위원들이 다 이승만 대통령이 보면 자식들 이렇게 어리게 보이니까 얘는 이제 장관을 꼭 껴안고 이런 말을 이제 다독거리듯 하다 이러면 요새 젊은이들도 무슨 대통령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노원 대통령이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자네 생각은 어떤가 좀 말 좀 하게 이러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 하는 얘기가 그래 내가 그만두면은 다친 사람은 없겠지. 그렇죠. 안 다치겠지 이러니까 김정일 장관은 이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만두지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일반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니까 김정일 장관이 그러면은 이걸 빨리 성명서를 작성하셔서 방송을 내보내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박찬희 비서관 오라 그래라. 박찬희 비서관이 이제 성명 담당 그 주무 비서관인데 그래서 김정일 장관하고 이제 성명서 총을 써가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성명서를 작성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을 주면서 방송 내보내게. 방송이 내보내 그때 뭐 라디오죠. 뭐. 라디오죠. 제일 큰 영향이 라디오니까. 그래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연설하신 거. 육성. 네, 육성 그걸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역사적 성명입니다.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들어와서 우리 여러 애국 대적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 알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한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보고를 드리면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학도들을 무시하여 우리 애족하는 동포들이 내게 몇 가지 결심을 요구하고 있다 하니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래 말하는 바를 할 것이며 한 가지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바는 이북에서 우리를 침략하고 공산군이 호시탐탐하게 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말도록 힘써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첫째는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지난번
재개하기 위해서 이미 이경훈 의장이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가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제는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하면 내가 책임질 대안을 할 것이다. 이상은 이번 사태를 당해서 내가 굳게 결심한 바이니. 자,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네 가지로 그냥 딱 정리를 하네, 그죠? 예. 첫 번째 대통령직 사임, 네. 두 번째 정부통령제 선거 무효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기붕 사태. 공직 사태,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각제 개헌,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설명한 게 네. 그 4월 26일 날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 성명으로 나왔지만 공식 문서로 해서 경무대에서 국회를 보내야 되는데 그 4월 27일 날 그걸 이제 정식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가서 국회에 문서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무슨 또 문서는 문서야 돼갖고 결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정일 장관하고 관계 장관들이 각하 이건 하셔야 됩니다. 그냥 저차입니다. 이래갖고 4월 27일 날 그 국회에 보냈고, 그래서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4월 28일 날 오후에 대통령은 경무대에서 이화장으로 이사를 했는데 4월 28일 날 아침에 참 불행한 일이 이기붕 일가가 경무대 별관에서 자살한, 집단 자살한 채로 그 이제 권총 자살한 걸로 그렇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 모습이 참 처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총으로 전부 자살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어떤 기록에는 정말로 자살이냐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사람이라 그는 뭐 이심이라 하는 거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일 날 이기붕 일가의 자살 그리고 대통령의 경무대에서 이화장으로 이전 이래서 4월 19일부터 시작된 격한 데모는 이때까지 이 4월 28일로 좀 일단락이 되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그 과정이 접어들게 됩니다. 참 이거 보면 참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제 독립하는 초대 대통령으로서 좀 마무리를 좀 잘 지었으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또 큰 뭐라 그럴까 큰 일인데 그게 참 아쉽게도 이렇게 사퇴를 하게 되고 근데 그게 비추어서 미국 같은 뭐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좀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우리 건국 대통령으로 참 존경받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말미에 이제 정치적 사람도 불행하게 물려나서 참 불행한 역사죠. 그 조지 워싱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그치 하야 성명 그걸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